교수님. 예. 내가 어제 기자회견 한 거요. 네. 총평을 한번 했어요. 그 어떻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 평소 그 고민하신 흔적들이 여기에 다 그 모여서 네. 나타난 것이 아닌가. 네. 하여튼 그냥 총체적으로는 뭐 훌륭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목사님. 예. 근데 뭐 아주 훌륭한다는 예, 아주 쏙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예. 참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최고의 정책이라는 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1번부터 제가 또 목사님 또 왜 쏙 마음에 안 드는지도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알았어요. 좋아요. 예. 좋아요. 예. 항상 이 비판과 견제는 있어야 되니까. 네, 예. 그렇죠. 자, 1번 이동호 교수님 읽어봐요. 미국식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300명을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 한다. 자, 미국식 민주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게 미국식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300명을 하되 상원을 100명. 미국은 그 넓은데도 상원이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예. 우리는 뭐 주먹만한 나라인데도 손바닥만 하는데 목사님 300명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예. 내가 이제 상원 100명, 하원 200명을 하되 예. 미국의 하원은 주로 이제 경제 예산 편성 있잖아요. 네, 예. 그쪽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주로 거기를 많이 하죠, 주로. 목사님. 예. 상원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국제관계, 외무, 국방, 외교, 외교 예. 이쪽이 이제 네. 전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원에서 모든 것을 다 법안을 만들어 올려도 최후에는 상원에서 결제 안 하면 네.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부결되면 안 됩니다. 부결되면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의 네. 의견이 일치돼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상원 의장이 네. 부통령이더라고. 당연직 부통령입니다. 당연직 부통령. 예, 부통령이 네. 당연직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서 목사님 표현이 좀 좋으신데 상원, 하원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식 정치 제도라고 하기보다도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은 다 양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뭐 미국식 정치 제도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그 상원 100명, 하원 200명인데 숫자를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숫자를 줄이면요 또 발악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보좌관 있죠. 예. 보좌관이 지금 그 9입니다. 저 한 명 자기가 스스로 채용하면 또 10명이거든요. 기사까지 목숨 9입니다. 아니 저 정치자금 받잖아요. 예, 예. 정치자금 받는 중에서도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예, 한 예, 명을 예. 추가하면 10명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5명으로 줄이자는 거야. 예, 예, 예. 그다음에 세비를 예. 절반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는 1,200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 그러니까 목사님 일단은 숫자는 마치 안 줄이는 것 같이 하시면서 또 뒤에 나올 수 있는 공약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를 깎고 그렇죠? 세비를 깎고 보좌관 수를 줄인다. 예, 뭐 좋죠, 목사님.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반론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뭐냐면 주로 유럽은 거의 다 내각제잖아요. 다 내각제입니다, 목사님. 일본도 내각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이 상하원 의원제는요 내각제가 아닌 거예요. 그 대통령제로서의 예. 양원제죠. 예, 예, 양원제죠. 예,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수처를 해산한다. 이건 또 장로님이 이거 아니 120점입니다. 120점 저거는. 120점? 공수처 해산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앞에 120점. 1번은 몇 점이에요? 제가 이제 90점 드리는 게요. 90점 저는 됐어요. 왜냐면 그럼 120점이니까 그럼 뭐 이제 110점이네. 210점입니다. 210점. 210점. 공수처를 해산한다. 왜 해산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 하는 태도를 보면 더 쉬워지죠. 이재명이는 이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화시키는데 이 공수처는 예산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권한도 늘려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장로님하고 오랫동안 있어서 서당계
3년은 라면을 끓인다 그러잖아요. 식당계 3년은 라면이고요. 3년은.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요. 저게 사실은 대통령을 체포할 권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목사님 공수처는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신의 개로 쓰기 위해서 공수처를 더 강화시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공수처 해산 전 120점짜리죠 목사님 당연히요. 그리고 그 지들은 그 체포할 그 힘이 없으니까 한 40~50명밖에 안 되잖아요. 공수처는. 네. 그런데 경찰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수본 이 경찰들 있죠. 네네. 저놈들 다 옷 벗겨버려야 돼요. 그럼요. 아니 이 불법으로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경찰도 제1의 목적은 뭐냐? 국가 원수를 보호하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예. 보호해야 될 이 경찰들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 뭐 마약존이 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까지도 네. 긁어 모아가지고 세상에. 대통령 체포에 관여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중범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지방 경찰제를 만든 게 문재인 이 계좌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걸 다시 원상 회복해서 네. 전국의 모든 경찰을 다 이 경찰청에 지휘를 받도록 예. 해야지. 무슨 말이야? 서울시는 말이야. 서울시장이 경찰을 지휘하고 예. 이런 개판 같은 이게 전부 다 이게 북한으로 나라를 넘기려고 경찰들을 산산 쪼개 놓으려고 문재인이가 이 계지를 네, 문재인이가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네. 나눈 인간이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하나로 해서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님 바람직하겠죠. 네. 예. 그다음에 이도우 교수님 예. 3번 읽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간다. 어떻게 생각해요? 전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정책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금 노사관계를 그 정상으로 돌려놓았던 그런 것이랑 그 다음에 지금 뭐 연금하고 이 개혁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도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의료개혁 있잖아요. 네. 그 의료개혁을 할 때에 사실은 의료개혁 반대 그 노조가 5명이 제일 먼저 저한테 찾아왔어요. 네. 중재 좀 해달라고. 네네 예. 뭐냐면 의사들은 90%가 우파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 의사 예. 우파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나한테 이걸 1년에 500명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 그랬어야 되죠, 목사님. 예. 좀 대통령한테 전달해달라. 예. 내가 대통령한테 전달 힘이 없어서 난 사회수석을 또 불러가지고 네. 이거 이 노조에서 이렇게 원한다 했더니 안 넣는 거야. 안 되고 계속 2,000명으로 맞습니다. 매달.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탄핵되는 출발점은요 의사들을 손대서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의사 문제를 원만하게 다 해결해 놓든지 맞아요. 아니면 유보를 시켜놓고 맞아요. 칼을 뽑아야 되는데요. 맞아요. 그걸 제대로 안 해놓고 했단 말이죠,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의사들은 영향력이 세지 않습니까? 강하죠, 목사님. 예. 특별히 환자들은요 의사 앞에는 자기 생명이 달렸으니까 발발발 떤단 말이야. 우리 환자들은 목사님 의사를요. 네. 100%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선생님. 예, 나이가 젊건 많건 간에 가서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라 그러지 네. 의사라고 안 하잖아요, 목사님. 그만큼 우리가 병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데 너무나 좀 그게 좀 아쉽게 됐어요, 목사님. 일처리가. 나도 어제 세브란스 가가지고 네. 의사 선생님 만나면 벌벌 떨려. 그냥 뭐라고 말할까. 1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했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김국영 선생님 하는 말이 10년 동안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얼마나 기쁜지 말이야.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 감당하실 때까지는 당연히 더 건강하게 사셔야죠. 예. 네. 그 다음에 4번.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3번을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 표현이 목사님 저게 95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뭐 기본 정신을 우리가 그렇지. 살려서 반영하겠다는 뜻은 맞지만 조금 좀 이게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건 100점 못 드리고 90한 5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장로님이 예. 저기다가 각 제목별로 해설을 다 다르세요. 아니, 그건 이제 이동호 장로보고 하라 그러세요, 목사님. 왜 우리 잘하고 있으면서 아니, 잘한다 그랬으니까. 해설을 다 다르시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중에 제가 이제 꽂힌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유통일당이잖아요. 네. 작년에 8월 15일 날 거기서 연설할 때 뭐냐면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하실 때요. 아니 자유총명도 그렇고 예. 또 그 8월 15일 날 경축사 할 때에 경축사에서 예. 해방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자유통일이다. 아, 너무 멋있죠. 예. 그 우리 당 이름하고 같잖아요. 자유통일당하고. 예. 그래서 대통령 내가 이름에 대통령 연설 중에 자유통일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마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처음이에요, 처음. 예. 그것도 또 그 앞에 대통령 중에서도 이승만 박정희를 강조한 것도 처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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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또 4번 장관을 국민 추천제로 하되 관계단체가 2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건 내가 저 이동호 교수님한테 용역을 줬죠. 예, 어제 PPT로 제가 만들어 가서 있었습니다. 아, PPT 그거 띄워봐요. 저 방송실. 은지 씨 어제 내가 그 보낸 PPT 좀 PPT 한번 띄워봐. 이 장관을 김하성 교수님. 예. 장관을 무조건 대통령이 정권만 잡으면 네.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예. 장관을 국민 추천제로 하되 네. 국민 추천제로 한단 말이에요. 장관을 관계 단체 2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자 재향군인에 있죠. 네. 국방부 장관은 재향군인한테 추천권을 준단 말이야. 네, 예. 2명을 하란 말이야. 예. 재향군인에. 네. 재향군인가 이제 군대 단체니까. 그럼 국방부 장관에 누가 했으면 제일 좋을 것을 재향군인가 제일 잘 안단 말이야. 네. 그 2명 그것도 근데 1명 하면 또 안 되니까 2명을 해서 둘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동호 교수님. 예. 이제 쭉 이제 앞에 한 부분 이제 앞에 요지거든요. 현행 18개 부처에서 24개 부처로 확대한다. 그 지금 현재 장관이 18개인데 예. 24개. 예. 이거는 좀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24장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24장로. 목사님이 또 그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나는 12, 24. 그다음에 70, 120문도. 네, 예. 근데 이건 성경적인. 예. 그래서 24개로 네, 이게 확대한. 나눈다. 마지막 목사님 세 사람도 있잖아요. 마지막 목사님 줄여서 말씀하셨을 때. 서도한 무리에서 500에서 120, 70에서 12에 세. 셋은 저 이동호, 황중선, 김학성 아닌가요? 꼭 찔르고 넘어가려고 그래. 맞아요. 그 사실이야. 예, 그래서 사실인데. 지금 여기에 그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공약 중에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해서 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확대하고요. 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리 신설해서 과학의 전체의 그 에너지를 쏟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부를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통상교섭부를 신설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무역 전쟁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문화 전쟁이 가장 중요한데 문화부를 신설해서 좌익 문화를 개선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전통을 개성하고 이승만 박정희 기독교 정신을 개성하는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시면 지금 현재 그 추천 단체를 몇 회 그렇죠.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 예산 편성과 거시경제 조정인데 은행연합회, 정경련,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요. 아, 재무부는 세제정책인데 한국재정학회 전문가들이니까요. 교육부는 뭐 현재 그들이니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나 한국대학교육협회 같은 여기서 데서 정교조는 빼버려야 돼.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 전교조나 이런 건 빼고 한국교총을 그렇죠. 예. 그렇지, 맞아. 전교조님 안 돼. 전교조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장관을 2명을 추천하라. 예. 그러면 대통령이 나는 이번에 대통령 될게요. 확실하니까 내가 임명하면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과학부는 예.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부를 따로 뗐거든요. 옛날에도 이게 떨어져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김대중 때 와서 정통부로 예, 예. 정보통신부로 이게 합했단 말이야. 정보통신과학부. 이거는 과학부하고요 정통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목사님. 예.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부 예, 과학기술정책 그다음에 R&D를 조정하는 건데 대한민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걸로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과학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그래서 과학부하고 정보통신부를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이거는요 대덕단지에 보고 추천하라 그러면요 제일 잘 알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 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외교부하고 그다음에 지금 통상 업무를 통상 업무가 외교부에 붙었다가 그다음에 산업부에 붙었다가 있는데 외교부는 독립하고 통상 업무도 따로 독립시켰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외교부는 뭐 왜냐하면은 이게 분리돼야 되는 것은 외교는요 사실은 이게 북방 외교 있잖아요. 북방 외교. 그러니까 네. 북한, 러시아, 중국 예, 이걸 중심하여 외교부가 돼 있는 건데 통상부하고 섞어 놓으니까 통상은 이건 또 이거는 지금 미국이나 뭐 미국이나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이쪽 예. 그렇죠. 통상 무역을 개척하는 쪽. 그렇죠. 예. 이거는 완전 분야가 다른 거야.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다른 거야. 근데 또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 무역 전쟁 시대라서 통상 무역 업무가 굉장히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분리. 그동안에 이제 나라에서 작은 정부 만들겠다고 해서 네. 이게 합쳐지기 어려운 곳을 이렇게 섞어놨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24개로 늘려놨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전문성을 살려서 그렇죠. 특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요. 예, 예. 외교부 안에는 모든 그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전 세계에 나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항상 무관이 나가 있어요. 무관. 네. 대령 이상의 별 무관이 왜 나왔냐? 전부 이게 통일 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무관이 나가 있다. 네, 예. 그 통산부는요. 이거는 저 국제 통산 요즘 맺어진 W FTA, 예, WTO, FTA, 그러니까 예. 그 금전 거래나 장사에 관련 문제.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2명을 추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일부. 예, 통일부는 사실은 남북 교류 협력 저거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대북 정책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통일부의 가장 주 임무는 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임무를 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자유 통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통일부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임무가 들어가서 그 내부를 완전히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는 이 지금 대북 화해 협력 그 북한의 퍼주기 중심으로 개편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법무부는 뭐 기존에 그대로 하고 대한 변호사협회 추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국방부는 그 군사력 운영 국방 정책인데 제양 군인회 혹은 뭐 성우회 등에서 추천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굳이 성우회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군은 아니라도 미국도 이번에 보니까 국방장관 뭐 소령인가 네. 중령 출신이더라고요. 국방부는요 제한군인한테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행정자치부. 이게 그 재난안전하고 행정자치 업무를 둘이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자치 행정 업무는 한국행정학회나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재난안전부는 재난안전정책.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금년에 이제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 재난들이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
산불 봐요. 또 날마다 화재 나잖아. 날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땅도 하도 파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안들을 맞아요.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구축 안 해놓으면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할 때도 기존에 해왔던 공사들을 잘 미리 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검사해서 사실 안전장치를 사전에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부는 신설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게 내 생각에는 엑스레이 지하 찍는 엑스레이 있잖아요. 독일제. 예. 이걸 차로 모든 도로를 수시로 다녀서 그렇죠. 밑에 뻥 이렇게 구덩이가 파였는지를 네, 예. 사전에 탐지를 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번처럼 그러니까 그 뭐 갑자기 사람이 살다가 뻥 그냥 빠져. 오토바이가 50m 아래로 네. 그냥 그러니까요. 떨어져서 찾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난안전부에서 전담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에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사실은 공보처를 신설을 하는 것을 공보처라는 게 이제 그 정부의 공보 업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공보 업무. 이게 사실은 외교 업무와 별도로 사실은 우리 정부에 대한 해외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뭐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예, 그다음에 문화부. 이 문화부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분리해서 문화예술 분야, 특히 좌편향의 지금 문화예술 분야를 그 대한민국 정통성을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 긍정적 사관을 심는 그런 그 정책으로 만드는데 문화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지금 왜 저거에 추천 단체를 안 썼냐면 문화부를 뒤져보니까 목사님 전부 좌익 단체밖에 다 없어요. 좌파지 뭐. 맞아요. 다 좌익이. 예, 그건 제가 볼 땐 그래서 따로 이 대통령이 따로 뽑아야 됩니다, 목사님. 맞아요. 예,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우익 단체들은. 그다음에 체육관광부는 체육관광진흥 뭐에 관한 업무소. 그래서 대한체육회 한광관광정책학회. 특히 관광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도 그 관광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서울이 국제 도시. 1년에 1천만 명이 와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요. 예, 농림시산축분부요.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이건 뭐 그대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도 그대로 하고. 이 보건복지부는 그냥 단체들이 많아서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그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서 세 단체로 통합해서 좀 추천을 받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 예, 그다음에 환경보정, 기후대응, 대기 수질에 관해서요. 고용노동부, 네. 노동정책, 고용촉진 근로조건, 한국노동경제학회. 이건 뭐 민노총 빼야 됩니다. 맞아요. 예, 예, 다음요. 여성가족. 저게 사실은 참 지금 현재 여성부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의 원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출산율을 장려하는 데다 그렇죠. 중점을 둬야지. 가족, 청소년 이쪽으로 쓰면 여성가족부는 꼭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요. 뭐 그건 그대로, 해양수산부도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대로 둬서 관련 단체들은 뭐 지금 2개씩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이걸 이제 18개에서 24개로 나눠도 예. 예산은 똑같아. 그렇죠. 왜? 나머지는 다 청으로 돼 있거든. 처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예산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장관을 추천제로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5,300만이 다 걸려들 것 같아요. 왜? 사돈의 8촌 나이도 누가 장관 자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네.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면요 내가 3천만 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3천만. 3천만 표, 뭐, 네, 하여튼 뭐. 아니 여기서 사돈의 8촌까지 전 5,300만이 다 걸려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목사님 저게요. 지난번 3,200만이 투표했는데 이게 근데 목사님 저게 그 다시 이제 우리 원안으로 가면 저런 그 추천 단체에서 2명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2명 해버리면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게 돼요, 제약하는 목사님. 그럼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이 장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그럼 4명으로 늘려요?
그러니까 3명에서 5명을 이렇게 늘려야 돼요, 목사님. 아, 그거 한번 참고해 예,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2명 하면요, 2명 가지고 쌈박질 나서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5,300만이 저 다 걸려들겠네. 하여튼 한 5명으로 늘리면. 근데 이제 우선 이 안에 그 장점은 여러 가지 뭐 폐해도 예상되지만 장점은 사실은 최고의 전문가, 검증된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대통령이 좀 선발할 수 있도록 어쨌든 대통령의 그래서 그 임명권은 정확히 지켜주면서 최고의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두면 그 중에 어차피 쓰는 건 대통령이 몫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정보기관을 통해서 5명이 제천된다 하면 네. 이놈은 어떤 놈이냐 미리 벌써 다 조사시켜가지고. 물론 그렇게 쓰겠죠. 하여튼 저 제도의 장점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과거의 예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실력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들을 배제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보장하면서도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그 장관 그 이 임명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데 큰 그렇죠. 의의가 있죠, 예, 목사님. 예. 그리고요, 이 장관도요, 오래 할 것 없어요. 6개월 내지 1년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정책 다 나와요. 그 다음 밑에 이제 과장들이 다 수행하면 되고, 자주 바꿔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정책도 크게 잘못된 게 뭐냐. 장관들을 자주 안 바꾸는 거야. 장관은 6개월 되면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하부 공무원들이 실현만 하면 되거든. 자주 바꿔야 새로운 정책들이 자꾸 들어올 때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가 뭐냐. 장관 한 번 딱 박아놓으면요, 5년 동안 계속 안 바꾸려고 그래. 예? 근데 목사님 이 자주 바꾸는 것도요. 자주 바꾸게 되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관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거든, 목사님. 아니, 그게 바뀌니까. 그게 박정희가요, 자주 바꿨어요. 박정희가요, 틀리면 바꿔버려요. 왜? 수틀리면 바꾸는 거 괜찮아요, 목사님. 그건 뭐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네. 바로 그건 저 자르는 건 좋은데 네. 그래도 목사님 장관이 이제 업무 파악하고 뭐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 목사님. 그러면 예. 여기 지금 5,100명밖에 안 들었지만 투표부터 한번 하고, 지금 장관 추천제, 요거 장관 추천제 이제 나는 2명으로 했는데 김학성 교수님 한 5명으로 늘려야 된다. 추천제 동의하시면 1번, 장관 추천제를 동의하시면 1번, 반대하시면 2번으로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자, 장관 추천제, 이게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쓰신 분들도 장관 될 수 있어. 지금 1번 쓰신 분들도 1번 쓰신 분도 장관 될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는데 아마 자다가 누른 것 같아요. 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강훈 TV에서 결정되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단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무너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5번을 할 차례가 됐죠. 예. 네, 5번. 불법 선거의 주범인 선관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자, 김학성 120점이죠? 100점이요? 네. 근데 왜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선관위가 한 게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올바른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이 일을 못했고요. 그러면서 내부 감사는 받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자기 자녀를 뭐 대를 이어서 임명하지 않나. 수많은 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보다 제일 이제 심한 것은 뭐냐? 북한의 해킹 부대하고 중국의 해킹 부대가 네. 어제 그저께 3일 전에 우파 단체가 네. 해킹을 한번 해봤어요. 예. 뻥 뚫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목사님. 아. 예. 어제 그저께 우파 단체가 한번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예. 조작하는 것을 해킹을 해봤다. 예. 조작이 되더라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목사님. 네. 따라서 선관위 해체, 재구성, 전 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렇죠. 예. 네. 120점입니다, 저건. 네. 그 다음에 6번.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대만시 현장 투표, 현장 개표를 시행한다. 헌재를 폐기하고 대법에 헌재를 둔다. 김학성 교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거는 당연한 거고 목사님. 국민들이 사전 투표제에 지금 예컨대 폐지를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뭐 당연히 폐지하고 그다음에 대만식 현장 투표 개표 저건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재를 폐기하고 대법에 둔다 그랬는데 목사님 저거는 항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헌재 제도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재 기능을 맡긴다. 이렇게 해서 저거는 목사님 행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바꾸세요. 예. 저 7번으로 해야 됩니다. 7번으로. 7번. 예. 7번. 헌재하고 따로 예. 따로 해야죠, 저건요. 예. 7번. 7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비상계엄령 하기 때문에 지금 2030들이 깨어났고 맞습니다. 예. 국민의 60%가 깨어났단 말이야. 네. 반국가 세력이 너무나 넘쳐난다는 사실을 그렇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죠. 그렇죠. 예. 목사님 이거는 3번하고 7번을 합치면 안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간다. 이렇게 하면 안 예. 돼요. 아니요, 그 정책하고 비상계엄은 또 다른 거니까. 그래요? 그건 따로 놔둬야 돼. 아니 24개로 만들려면 25개로 만들려면 아니 하다 보면 25개 나오겠지 아니고 뭐. 계속 100이 나오니까요. 아니 이거 120개로 늘려간다니까 정책을 120개로. 자, 그다음에 또 8번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 간다. 우리 김학성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통령이 되셨을 경우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가 없죠, 목사님. 아니 당연히 헌법 이따 뒤에 나와요. 예. 헌법을 이번에 6.3 선거를 하지 말고 개헌을 해서 예. 개헌을 해서 선거를 하자. 내가 그 뒤에 이제 제안이 그 나오는데 나오죠, 예. 아니 무슨 놈의 말이야.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거기서 뭔 정책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요즘도 토론하는 거 보니까요. 아이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앉아서 인신공격이나. 예. 그러니까 그 제도가 잘못됐는데요. 네. 일단 현행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 그 헌법을 개정해야지. 잘못된 거는 완전히. 예. 그래서 3개월 내에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내에 국회를 다시 재구성한다. 자, 9번. 저거를 그 목사님이 그 공약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 당선됐을 경우에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가능하지 않나요? 당연히 국민투표 근데 붙여야 문제는 돼요. 이제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국회? 왜냐하면 국회 통과해야 되니까요. 아니, 국회는 국민 저항권을 해산시켜버려야 돼 일단은. 네. 그 다음에 또 9번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한다. 반국가 세력 아까 저 계엄령에서 나왔잖아요. 예. 저 반국가 세력의 제1번은 간첩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동조간첩. 그 다음에 또 간첩을 돕는 사람. 지금 이게요 국민의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이미 간첩으로. 박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박수는 간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먹혔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 0% 시대를 만든다. 근데 저게 지금 원래 목사님 취지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강한 그 중기업을 확대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강소기업. 아니요. 네, 무조건 독일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독일은요 삼성전자 같은 것이 10개 있어요. 10개.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기업을 목사님이 10배로 확대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까지도 10배로 확대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은 구조라서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은 그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상 그 산업 구조상 좀 떨어진 나라에 이루어지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자기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은 자기가 자영업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것은 이게 자유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안 그러면 근데 강한 중소기업, 강한 소기업, 강한 자영업. 뭐 이런 아니요, 식으로. 무조건 말 빼고 독일처럼 가면 돼요. 근데 목사님 자영업자를 10배로 만든다는 게 저게 이제 모순 아닌가요, 목사님? 자영업자를 우리가 왜 10배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 그 가사 도우미 있죠. 가사 도우미. 예. 그거 전부 다 자영업자야. 그렇게 계산 넣어야 돼.
그건 목사님 다르게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10배는 저건 우리가 저 관여 안 해더라도 장사할 사람 장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강소기업이라든지 그렇게 그렇지. 이런 이제 이게 대기업, 독일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인데 강소기업이 많고 자영업은 강소기업.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고도 심리전을 펴는 것은요,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무원이다. 지금 현재는요, 제 1번의 선호도가 공무원이에요. 맞습니다. 철법통이거든요. 예, 철법통이라서. 이걸요, 공무원들을요 10분의 1로 줄이려고 내가 이렇게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저 강소기업으로 독일처럼 강소기업을 10배로 확대하여, 또는 독일처럼 대기업 또는 강소기업을 10배로 확대하는 건 좋은데, 강소기업이라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익숙한 이름이 중소기업이니까 독일처럼 우리나라 30대 재벌을, 지금 30대가 재벌이잖아요. 재벌에서. 예. 근데 이것을 300개로 늘려야 되고, 300개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있잖아요. 네. 이것도 또 10배로 또 늘려야 돼요. 예. 왜 중소기업이 이게 전부 다 대기업에서 또 하청받아서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소기업 있잖아요. 소기업도요, 괜히 매일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잖아요. 2만 개. 네. 2만 개 들어가는데 그 2만 개를 거기에 예속돼서 할 필요 없이 자기가 단독으로 소기업에서 자동차 2만 개 부품 중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소기업이 한 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납품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차이가 있나요? 저 표현에? 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 중소기업은요, 예. 그 예산을 가지고 따져요. 예산. 그 매출 내지 예. 예산을 가지고 예. 그것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하는 그 모든 것은요, 그 회사의 자본 가지고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요, 대기업으로 가기 전에, 대기업 가면 막 노조가 심하고 하니까 일부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자격이 있는데도 일부러 대기업으로 안 가죠. 안 가는 경우 있죠, 안 가려고. 목사님. 예. 노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그 각종 제한이 많아요, 목사님. 제한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목사님 그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종사자 300인 이상을 대기업을 하는데 대기업의 숫자가 308만에 달하거든요. 종사자가요. 사실은 대기업만 10배 늘려도 3천만, 그렇죠. 2천 몇 배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2,500만 정도니까요. 사실은 지난번에 목사님이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을 10배로 늘리겠다. 라는 그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 세계 선진 최강국으로 만드는 공약이었거든요. 아니, 우리는 지토 국가로 가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대기업의 지금 종사자가 308만이니까 목사님 대기업 10배로 늘면 3천만입니다. 3천만이 전부 대기업이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자영업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전부 그 대기업에 근로하면서 그 중에 일부, 예를 들면 음식관이나 관련 아니 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독거노인들 있죠. 예. 돌보는 거 있죠. 예, 동사무소가 파송해서 하는 거 있죠. 예. 그것을 미국처럼 독거노인을 내가 오늘 몇 명을 방문했다 하면 그것이 개인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겠죠. 미국처럼 예. 사인을 받아서 동에다 갖다 내면 그건 개인 기업이야. 개인 기업.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미국은 예를 들어서 저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독거노인을 오늘 몇 번 방문했다 하는 것을 사인을 내면요, 돈 나와요, 바로. 이게 바로 저 자영업자고, 이게 자영업자고, 이것이 단독 회사다 이 말이야. 자, 11번은. 네, 11번. 결혼하는 자들은 무조건 국민주택을 무료로 공급하여 저출산을 막는다. 여기는 제일 먼저 예산이 문제거든요. 예산. 근데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76조야. 국방 예산이 55조야.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76조인데 사실은 76조뿐이 아니라 간접적 복지 예산은 200조가 넘어요. 200조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이 복지 예산의 80%가
좌파들이 다 도둑질 해가고 있어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면은 지금 우리가 애 낳기를 전부 다 거부하고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 무자직 상팔자다. 이러니까 결혼을 무조건 결혼을 시켜야 돼. 결혼을 안 하면 피해가 보도록 이렇게 결혼을 분위기를 해서 그래서 유혹이 뭐냐? 무조건 국민주택을 무료로 공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을 막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탈북자들이 34,000명이 내려왔잖아요. 탈북자들이. 탈북자들은요,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또 교육받으면요, 무조건요, 거기 숫자에 따라서 국민주택을 공짜로 줘요. 네, 예. 공짜로. 무조건 공짜로 준다고. 근데 탈북자들 34,000명한테도 국민주택을 공짜로 준다면은 우리나라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왜 못 주냐 이거죠.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우리나라 예산에 내가 보니까 좌파들이 다 도둑질해 가요. 그 유재일 그 대표가 여기 방송에 와서도 계속 강조하게 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은 좌파들이 다 훔쳐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은 환영하되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한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한 건데. 네, 예. 네. 맞잖아요. 예. 관광객은 환영하고 다 좋은데 불법 체류자들이 세상에 불법 체류자들이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그 알바생들하고요 월급을 똑같이 또 요구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가 당당하게 이래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완전히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은. 다음에 간첩죄는 국내외자를 막론하고 처벌한다. 근데 저건 목사님 그 간첩죄의 대상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원래처럼 지금 현재는 간첩죄는 그 적국인 북한에 대해서 간첩죄만 해당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민주당한테 어떻게 하여 외국의 간첩은 처벌하지 못하는 법이 있냐 이걸 개정해달라고 수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한테 제안을 했는데도 이재명이가 안 하는 거야. 왜? 이재명은 간첩에 도움이 필요했던가 보지. 아니 오늘도 지금 뉴스에 그 지난번에 그 훈방된 중국인이 또 다시 무전기로 아예 맞아요. 사용해서 촬영했죠. 그 우리 그 기지를 그 촬영하는데 또 훈방했답니다. 참 기가 막혀. 자, 그다음 예. 문재인 정부 때 만든 4,000개 악법을 원천 폐기한다. 김옥선 교수님. 예.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법 중에 하나라도 옳은 법이 있나요? 근데 이제 제가 저 문장 보고 4,000개의 악법이 있었는지가 저게 팩트 체크가 된 것 같지가 않은데 목사님. 아니요, 그게요 지방 조례안까지 합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이천희가 저렇게 말을 했던데 좀 그 당시도 그 말이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것이 예. 지방 조례안까지 합해서 4,000개라는 거예요. 지방 조례안. 지방 조례안도요 개판이야. 조례가 상당히 많이 네. 저 잘못돼 있죠. 그래서 예. 그 악법이 그게 전부 문재인 때 다 이루어진 거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4,000개 이거는 원천 폐기해야 되는. 원천 폐기해야 되는. 우선 내가 볼 땐 저거 전부 다 샅샅이 조사해야 됩니다. 전부요 문재인 때 만든 이 국회의 법,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또 조례안 이 모든 것은요 지향점이 딱 하나예요. 연방제 통일이에요.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해서 네. 지방경찰 제도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네, 예. 전부 다 연방제를 우리나라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15번. 국정원의 기능이 저하되었으므로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하에 FBI 같은 특수수사기관을 설치한다. 이도 교수님. 예. 국정원이 지금 살아있나요? 지금 사실은 죽었죠. 뭐 국정원이 아예 간첩이 점령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간첩을 수사를 수사를 못하도록 못하도록 1월 달부터 이 국회가 작년부터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갔죠. 예, 예.
그러면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는다면 저 국정원이 뭐 필요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없앤다 그러면 문제가 또 많이 생기니까 차라리 미국처럼 FBI 있잖아요. 예. 대통령 직속하에. 요거는 대통령 직속 아니라 대통령이 요거 수사해, 요거 수사해, 요거 수사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수사를 안 할 부서가 하나도 없거든. FBI가 지목을 딱 하면 미국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미국은 뭐 국내 업무만 뭐 한다 뭐 이렇게 되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더 확대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면 외국에 있는 간첩까지도 다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FBI 기능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제가 갖는 저 의문은 목사님, 이제 CIA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FBI는 이제 국내 업무인데, 국내 업무죠. 저 문장을 보면 혹시나 지금 목사님 생각하시는 것은 뭔가면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그렇죠.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야 할 때에는 대통령 직속화에 특수 수사기를 둬서 그런 이제 일을 하게 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아니 그거 저 안보뿐이 아니고 예, 뭐 경제, 지방자치단체 예, 뭐든까지도 대통령이 저거 수사해. 그러면 뭐 부산시장이든지 뭐든지 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 이래야 국가 기강이 서지. 이게 국정원이 지금 옛날에 국정원이 살아있을 때는요. 국내 업무, 국외 업무 다 했거든요. 다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국정원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죽었으니까 우리는 FBI를 이걸 국내, 국외 또 모든 대한민국의 전체 기관들을 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거 수사해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국가가 기강이 살아난다고요. 목숨 저기다 FBI, CIA를 더 넣으면 안 돼요? 아니 CIA 그럼 FBI, CIA 같은 특수 수사기관을 설치한다. CIA 하지 말고 예. FBI는 네. 그 차라리 한국말로 국내, 국외 모든 기관들을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넣어버려야 돼. 차라리. 예. 자, 그 다음에 16. 제주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옮겨오도록 한다. 아, 이거 좋네요, 목사님. 자, 이건 내가 설명이 필요한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할 때, 수입을 할 때에 미국은요 전 세계 국민들을 종살이 시키고 있어요. 종살이 시키고. 일본도 미국의 종이요. 한국도 종이고, 동남아도 종이고. 왜? 미국은요 제국이잖아요. 제국. 로마 제국처럼 지금 제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달러를 주고 다 사들이는 거야. 다 사들인단 말이야. 사들이는데 그럼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달러를 다시 걷어들여야지. 네.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가 사막이잖아요. 장로님 라스베가스 가봤어요? 네, 이제 몇 번 가봤습니다. 이야, 참 어떻게 교수하면서 라스베가스 아니 왜냐면 목사님 미국 제가 교환 교수 있으면서 네. 이제 한 바퀴 돌 때 들렸죠, 목사님 제가. 거기 혹시 바람 피러 왔어요? 아, 박권사 같이 갔는데 목사님. 같이 갔어요? 예. 이 라스베가스를 가보면 참 쏙 빠지도록 만들어놨어요. 예, 아주 뭐 멋있죠, 목사님. 예. 이야, 그 막 코너별로 공마당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무대에다 그 아이스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김연아 같이 이야, 그 쇼하는 거 뭐 가지각색. 아니 내가 나 거기 가면 꼭 한 프로를 보는데 라스베가스를 가면은 세상에 그 무대 지휘자가 호각을 딱 휙 불면요. 그리고 사람을 딱 가르치면 손을 들면요. 그 사람 위에 새가 가서 딱 앉아버려. 이야, 이 새들 훈련을 얼마나 그러니까 호텔마다 목사님 다 그 매뉴얼이 다르잖아요. 달라, 예, 다 달라, 예. 다 달라. 여기는 뭐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공연도 하고 거기 다른 공연도 하고 거기 예. 그 이쁜 여자들 만든 캉캉쇼 그거 보셨어요? 아, 저는 뭐 그런 거 안 봅니다, 목사님. 또 봤으면서 안 봤는데 봤다. 기억이 안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저한테 물어보시죠, 목사님. 그거 봤어요? 예, 그럼요. 맨 앞자리 가서 아니 봤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네. 거기 가보면 그냥 말이야 막 분을 말이야 그냥 다 발라가지고 세상에 나는 거기에 다 천연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총 지휘자가 60살이야. 전 그 이야기는 또 처음 들었네요. 60살이야. 그런데도 처녀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 뭐 수백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오는데 그래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에? 이렇게 이제 느꼈는데 그래서 그걸 왜 뭐 거기 그 사막에 아리조나 광야에다가 그렇죠. 라스베가스를 왜 만들었냐? 미국이 돈 주고 사온 달러 있잖아요. 달러를 다시 쫙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통 나라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하와이 있죠, 하와이. 하와이의 매직쇼. 장로님, 매직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하와이를 지난번에 목사님 하와이 한번 들렸잖아요. 미국 순회한 다음에 네. 그렇지. 그 다음에 갈 때가 처음 가봤어요. 저는, 그래? 저는 이상하게 하와이를 갈 기회가 없었어요. 이야, 참. 근데 그때 그 우리가 매직쇼를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매직쇼가 또 문이 닫혀서 가지고 예. 못 봤는데 이게 매직쇼 내가 본 거 내가 몇 번 봤는데 본 거 중에서요. 예수님이 부활을 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하는데 밑에 위에 끈이 달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칼 같은 걸 가지고 네. 딱 쳐봐요. 아하. 쳐봤는데도 없다. 끈이 없다. 그대로 그냥 쫙 올라가는 거야. 나는 그 신발이 자석으로 돼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밑에서 자석이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냐 추측입니다. 이게 추측. 네. 하여튼 신비한 거야, 신비한 거야. 그 하는 쇼들이 다 신비한 거야. 이게 일본한테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유출했잖아요. 요거요 일본 사람들 노리고 니들 우리가 달러 주고 전자제품 사온 거 빨리 가져와. 이래서 하와이를 만든 거야, 하와이를. 네. 그 미국이 보통 이게 이 나라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 제주도를 아예 하와이 플러스 라스베가스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제주도를 관광특구로 해가지고 제주도는 이미 벌써 관광특구로 비자 돼 있습니다. 없이 다 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라스베가스, 동양의 라스베가스를 거기다 딱 해놓으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전체가 여기 와서 또 그 라스베가스의 특징이 뭐냐면 빠칭코잖아요. 예. 빠칭코 해봤어요? 뭐 딴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해봤는데. 해봤어요? 예. 장로님 아니 뭐 해봤죠. 좀 땡겨보니까. 해봤어요? 장난기로? 예, 예. 몇 불 해봤어요? 몇 불? 저는 뭐 그때 저는 돈을 많이 걸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요, 딱 가면은 집사람한테 100불 줘. 예. 나도 100불. 저도 100불 한 것 같은데요. 100불 외에는 나머지는 방에다 놔두고 와야 돼. 왜? 통제력을 잃으니까. 맞아요, 목사님. 100불 해가지고 코인 있죠, 코인. 4분의 1 네. 코로. 예, 예. 코인 가지고 딱 집어넣었는데, 아이고, 집사람이요. 어느 날 딱 넣었는데, 땅땅땅땅땅땅땅땅 소리가 나가지고, 250개 땄어요. 오. 그리고 나서 집사람 보고 다시는 안 한대. 왜냐, 땄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한다. 그게 재미로 이제 하는 건데, 거기는 라스베가스에 가면 식당 안에도 그 코인 넣는 게 있다고. 식당에도요. 공항에도 있어, 공항에도 있고. 그게 전부 다 이제 도박의 도시인데,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이 돈 50억 딴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네. 우연히 갖다 한 개 집어넣었는데 50억. 근데 거기서 이제 제빡이 딱 터지면요. 완전히 헬기가 와서 집까지 헬기가 수송을 해줘. 오야. 수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거기 이제 제빡 터진 사람 50억 번 사람 있잖아요. 버진 사람의 절반이 자살했어요. 절반이 자살. 그러니까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 생기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저지죠. 제일 먼저 이혼한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혼. 거기에 그 저 리포트 내지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네. 라스베가스 이후에 대박 친 사람들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그게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거의 자살 내지는 거지가 다 됐어요. 네.
거지가 다 됐다고. 예, 그래서 돈도 이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 한꺼번에 돈이 100억이 생겼다. 그 사람은요, 몇 년 안에 거지가 되든지 자살되든지 또 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네, 예. 근데 이걸 이걸 제주도에다가 라스베가스하고 하와이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지금 중국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13억 예, 죠 예, 13억, 15억이고 네. 인도가 또 거의 비슷해요. 네네. 인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가 인구가 저기 싱가포르이 인구가 3억이 3억. 아, 인도네시아요, 목사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예. 예, 3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지구촌의 76억 중에 절반이 아시아에 산단 말이에요. 아시아에.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돈들이요 다 그냥 쏟아 들어오게 돼 있다고. 예. 중국 사람들도 도박하기 좋아하잖아. 좋아하죠, 예, 목사님. 네. 그래서 내가 이 발상을 하여 이것이 내가 G2 국가를 가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만든다. 그 다음에 또 17번. 예. 새만금의 태양광을 철거하고 두바이 같은 최첨단 도시를 만든다. 야, 문재인 이 개자식이 저거 좋네요. 문재인 이 개자식이요. 사실 노태우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가 발전시켰는데 이 새만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내 새만금 몇 번 가봤어요. 새만금을 몇 번 갔는데, 이야, 그 바다를 막은 그 넓이가 보통 넓이가 아니고 예. 그 바다를 메꾸기 위해서 산이 몇 개 없어졌어. 네. 산이 없어지니까 산은 또 평야가 되지 않습니까? 평야가 되죠. 평지가 됐죠. 평지가 되죠. 이래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문재인 이 개자식이 거기다가 뭐냐, 새들이 다 똥을 싸는 태양광을 다 설치를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발전 안 일어나요. 예, 예. 저 보세요. 저기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저 새들이 다 똥을 싸가지고 저게 발전이 됩니까 저것이? 예? 발전이 안 되잖아요 저것이. 그 나중에 저 패널도 10년 있으면 폐기해야 되고 전부 다 그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패널도. 이게 전부 중국제예요. 예. 문재인이가 중국 가서 혼밥 9끼 먹고 왔잖아요. 지난번에 뭐 우리나라 업자가 뭡니까 저 사업체를 중국에 통째로 넘기려다가 그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이 새만금에 지금 이거 태양광 이거 싹 철거해버리고 두바이 있죠. 두바이. 맞습니다. 두바이 같은 세계 최첨단 도시. 나는요, 저 미국의 남부에 루지아나에 봉해하러 갔는데 갔더니 장로님 하나가 꼭 강사님 점심 식사를 좀 자기 집에서 대접하고 싶다 그래. 그래서 이제 가는데 뒤에 앉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래요. 저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자기 집 자랑하려고 그래요. 집 자랑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이 얼마나 좋게 자랑을 하냐 했더니 세상에 집이 바닷가의 절반에 걸쳐 있는데 이쪽 문으로 나오면 골프장이야. 아. 장로님이 좋아하는 골프. 아. 골프장이고 왼쪽으로는 바닷가인데 그 바렌다 있죠. 바렌다에서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풍덩하고 뛰어내리면요. 완전히 그게 수영장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바렌다에서 베란다. 예,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베란다. 예. 베란다에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 모터보트 있죠. 예. 모터보트가 쭉 사람을 태워서 내려와서 배로 들어가게. 스위치를 바다로 딱 들어가게. 누르면요 휙 날라버려요. 아,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새만금을 두바이 같이 최첨단 도시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 다 없앨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요 전라도가 다 우파가 돼버려요. 새만금을 두바이 같은 도시로 만들어 버리면 이 전라도가 다 우파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렇죠. 세계 그러면 그 최첨단 기업들도 여기에 들어올 거고요. 당연하게 네. 들어오죠. 당연히. 예, 당연히. 자, 그다음
대부도를 개발하여 대지를 기업에 무상 임대하고 외국으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한다. 여기가 장의일 목사님의 태어난 지역이거든. 대부도가. 대부도를 개발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외국으로 탈출한 기업 있잖아요. 예. 수만 개. 그렇죠. 한국에서는 노조 때문에 못 해먹는 거야. 작년엔가가 대기업 중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가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죠. 예. 나가는 거는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도 난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걸 보면 신기해. 이래서 대부도를 기업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외국으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한다. 개성공단 한번 해봤죠. 예. 우리가 개성공단 할 때에 중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개성공단으로 다 돌아왔어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외국으로 나간 기업을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만 해도 이거 그냥은 안 돌아오지. 야, 공장 짓는 땅 이거 다 공짜로 해준다. 무료로 해준다. 대부도를 개발해서 해준다 하면은 이거야말로 바로 이것도 또 G2국가로 갈 수 있는 이게 아니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잖아요. 이걸 다시 돌아오게 하자 이거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은 안 돌아오니까 땅을 50년 동안 무상 땅을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준다. 건물 짓는 거는 니들 돈으로 지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건 다 돌아오죠. 누가 안 돌아오겠습니까? 자, 다음에 19번.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한다. 지금 그 한국 전력 있잖아요. 예, 한전. 빚이 수백조예요, 수백조. 그러니까 최우량 기업을 문재인 5년에 완전히 그냥 맞아요. 예, 망쳐놨습니다. 그게 원자력 발전소 금지하니까 그런데도 전기세는 못 올려. 예. 그러니까 빚이 싹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현지에 가서 직접 연설했잖아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하겠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력이 얼마냐면 10년 안에요. 돈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배, 3배, 2천조를 벌 수 있는 거예요. 2천조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원자력 발전소를 금지시키니까 고급 인력들이 외국으로 다 스카웃돼 가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놈의 역적이 어딨냐고요. 맞습니다. 역적이.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력이 전기 생산 단가가 거의 4분의 1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화학에는 그 뭡니까 그 석탄이나 다른 연료를 쓸 거 보여서요. 우리나라 있죠. 댐들 있죠. 예. 댐. 소양강 댐부터 시작해서 청평댐, 그다음에 또 여기 뭐 양수리 댐, 그다음에 또 뭐 이 모든 댐에서 일어나는 발전 있죠. 안동댐. 예. 이 모든 댐에서 일어나는 전기 생산이 원자력 발전소 한 개만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문제는 저렇게 싼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그래서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때 전부 가스하고 이거로 바꿔놔가지고 기가 막- 기업 경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전기값이 올라가니까요. 그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가 됐고 또 전기차 시대가 되면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예. 자,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도적질한 단체는 전원 회수한다. 좌파들 특히. 전부 좌파들이 또 예. 전원 해소한다. 21번. 한미일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한미일 관계를 점점 더 강화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요. 점점 더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강화시켜놨어요. 예. 22번 2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탈북자를 100만 명 이상 유치한다. 아멘. 지금 3만 4천 명이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게 저 휴전선에서 방송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대북 방송 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 내용을 잘 해버리면 탈북자들을 직접 방송을 시켜야 돼. 왔더니 우리는 공짜로 집 다 줬다. 그리고 여기는 자유롭다. 여기는 낮에도 출근 안 하고 잠자도 된다. 이렇게 탈북자들을 전체 시켜서 38마일 그 휴전선에서 방송시켜버리면
나는요 전방 부대 사람들이 줄줄이 대대별로 다 탈북할 것 같아. 대대별로. 그 대대별로. 그래서 탈북자 100만 명을 우리가 유치를 해버리면, 그리고 똑같이 지금 현재 탈북자들처럼 18평짜리 국민주택 하나씩 다 준다 하면 바로 나는 통일 갈 거야. 통일. 100만 명만 내려와 버리면요 탈북자들에 의하여 북한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23번. 이승만의 건국 정신을 실현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요게 이승만의 건데, 이것도 사실은 뭐 책들도 많았지만 내가 간결하게 이건 내가 정돈한 거 아니야. 강화문에서. 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거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맞죠? 지금 저기는 박정희는 빠져나요,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박정희 정신, 그거는 또 뒤에 이제 또 나와요. 또. 그 다음에 6.3 대선을 연기하여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하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거는요, 우리나라는 선거하다 보면 1년 다 가버려. 무슨 국회의원 하나가 돈 떼어 먹으면 또 선거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이 선거는 딱 2번만 해야 돼. 하나는 뭐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 있죠. 지방자치 선거 2년 후에 하는 거. 예. 지방자치 선거 할 때에 국회에서 돈 떼어 먹어서 제명된 놈들을 그때 같이 선거를 해서 1년에 선거는 딱 2번으로 끝내야지. 무슨 놈 말이야. 분기별로 선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분기별로 선거하는 나라가. 나라가 망해버리지. 예. 그러면 말이야, 국민들이 또 관심사가 또 저 분기별로 선거해버리면 또 글로 또 다 가가지고 국민 에너지가 다 글로 되고, 국민들은요 자기 일상생활 잘하고 일 열심히 하고 가정 잘 돌보고 이렇게 하다가 휴가철이 되면, 예? 휴가철 되면 이게 이제 명절도 내가 이제 새로 정돈하고, 이제 25번은 여기 안 써 있는데 뭐냐면은 무슨 제가 읽을게요. 24번에서요? 아니, 24번에서 네네. 그러니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아주 목사님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그동안에 정치권에서도 저희가 일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안 됐는데 다만 저기서 목사님 문장이 6.3 대선을 연기한다. 목사님 6.3 대선에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6.3 대선을 연기한다는 말은 무슨 아닙니까 저게? 아니 근데 6.3 저 선거가 왜 이게 범죄 행위냐 하면은, 지금 대통령 탄핵된 지 60일 안에 헌법이 그 재선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보궐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죠. 근데 이놈들이 그 사이에 60일 안에 뭔 정책을 개발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번에도 내가 보니까 저 국민의힘 정당에서 자유토론하는 거 보니까 8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8명이 또 이제 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보니까요, 인신공격밖에 없어. 정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4명이 다시 또 토론할 거거든요. 역시 또 인신공격할 거라고. 그러면 언제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6.3 선거에 하냐 이 말이야. 그 이건 위헌이라고. 위헌 이것도 이거 헌법 이거 재판소에 우리도 한번 제소를 해서 선거 연기하도록 세상에. 언제 정책을 만들어? 언제 정책을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우리 헌법이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뽑힌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해야 돼요, 목사님. 자녀 기간. 아, 잔여 기간. 맞아. 그랬는데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도 5년을 했고, 그렇지. 이번에도 누가 되든지 5년 하거든요. 자, 잔임 기간에 잔임 기간. 그러면 기간. 그 네. 미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이 루스벨트가 죽었을 때에 트루만이가 이어받았잖아요. 이어받았습니다. 예.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넣어야 되고, 이제 겨우 이제 우리가 25개 정책을 발표했는데 내가 120개를 계속 연속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도 좋아요. 네, 예. 그것도 좋고, 그리고 시청자들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 이게 25개 발표했는데, 이 25개만 발표해도 지금 세상 언론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정광훈 새로 봐야 된다. 새로 봐야 된다. 예. 근데 이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 언론들이.
목사들은요 설교를 할 때에 성경만 설교하는 게 아니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을 전부 종합예술이야. 종합예술. 설교하다 보면 뭔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 50년 해버리면요 모든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통달하는 거예요. 통달. 그래서 내 속에 30년 동안 엉어리가 있어. 저걸 정치라고 하고 앉았냐 이 개자식들아. 이 민주당하고 말이야 국민의정당이 그걸 정치라고 하고 앉았냐 이놈들아. 그래서 내 열불나 가지고 내가 강화문에서 즉흥적으로 내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번에 저 25개 전책도요 사실은 저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요 10분 안에 이거 완성했어요. 10분 안에. 네. 10분 안에 완성을 했는데 황수선 장군님이 막 문을 두드려 막 빨리 갈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시냐고. 기자회견 때문에 네. 저것 때문에 늦었죠. 기자회견.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 그래서 10분 안에 이걸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목사들은요 이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미 벌써 꽉 차 있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120개까지 늘려가려고 합니다. 계속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통령의 유고시 자녀 임기는 그 보궐선거로 됐을 때에는 임기는 자녀 임기를 한다. 자녀 임기로 예. 한다. 예. 아니 그거 말고 부통령 이어받는다 이렇게 해봐야 돼요. 아예. 부통령 이어받는다. 우리는 아직 부통령이 없으니까 목사님. 아니 개헌을 해야 돼. 해서 미국식으로 부통령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경상도 전라도 때문에 망하잖아요. 싸우는. 네, 예. 그러니까 아예 까끌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경상도에 하면 부통령은 전라도에서 하고 전라도에서 대통령 하면 경상도에서 부통령 하고 이래야 나라가 살지. 그래서 120개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계속 써주시고 이건 뭐 저 혼자 독트린으로서 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골격은 내가 잡아놨습니다. 25개 정책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부적인 실행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안해 주시면 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1000만 국민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아니 양당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절대로. 그래서 1000만 저항위원회를 내가 만들었고 1000만 조직을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명함 보여주세요. 광화문에다가 100만 장을 뿌렸어요. 100만 장을. 자, 이게 앞뒤 건데 요게 이제 이게 법에 안 걸리려고 뒤에 나는 명함 뒤에는 저렇게 써 있습니다. 명함 앞은 요게 뒤에입니다. 요건 이거 변호사들하고 다 상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은 국민 저항권으로 윤석열을 다시 찾자. 이게 주제인데 그 1577 1221 아직도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시청자 중에서 한번 눌려보세요. 어제도 내가 저 밥 먹다가 안 한 사람이 안 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눌려보라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쉽네요. 이렇게 쉽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 명함을 다시 200만 장을 지금 제작을 신청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원 메스에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메스에서 우리 명함을 100장씩을 다 나눠줘가지고 일주일 안에 국민 저항 야 여기 나왔습니다. 수원 메스 여기 1시 화요일 날 오후 1시 그 다음에 수원역 2번 출구 이렇게 지금 광고가 떴습니다. 이쪽으로 일단은 자유일보 3,518명은 100% 참석하시고 부득불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못 오시는 분들은 꼭 부대표가 없으면 대리인도 참석을 해주시고
실행위원장들 100% 참석 255개 실행위원장들도 부득불 못 온다면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대리인을 보내라 이 말이야. 대리인을. 여러분, 자 여기 투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 투표 한번 하려고. 요거는 생각을 잘해서 해야 돼요. 북한의 연방제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1번.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2번. 헷갈리게 지금 했어요. 북한의 연방제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1번.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2번. 자, 투표 한번 해보세요. 참 우린 똑똑해. 다 2번이야. 자, 다 2번이야.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2번 썼다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는 게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연방제로 가게 돼 있어요. 좌파가 대통령 되면 1년 안에 연방제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지금 내 핸드폰으로 여기 전화가 왔거든요. 네. 이 방송 안 듣는 새끼거든요. 방송을 안 들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 이런 자식이 말이야. 정신 나간 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제로 북한에 가서 살기 싫다면 이제 해답은 딱 하나 보였어요. 1000만 국민 저항입니다. 국민 저항. 자, 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예. 이제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요, 헌법 아래예요? 헌법 위에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헌법 위에. 내가 그 말을 고백을 받아냈는데 3년 아니 걸렸어요. 무슨 아니죠, 목사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네. 예, 뭐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40년, 50년 목회를 해오셨죠. 목회도 누구 못지않게 성공리에 많은 이제 은혜를 끼치셨는데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목회와 애국 운동을 이제 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애국 운동을 하실 때는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쪽으로, 격려하는 쪽으로, 또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하시다가 직접 뛰어들으신 게 자유통일당을 이제 만드시면서 직접 정치에 관여를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것 가지고도 근데 나라가 지금 변화가 없고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고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이 정치 현장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나가서 대한민국을 한번 근본적으로 고쳐보시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셨죠. 그것이 이제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의 그 깊은 심정을 잘 헤아리셔서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만 애국 세력들이야 뭐 당연히 목사님을 지지해 주시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올바른 설명을 잘 하셔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적극 매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1천만 서명은 결국 1천만 저항이 될 것이고 1천만이 저항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1천만 저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1천만 저항이 신속하게 완성됐을 때 목사님은 100가지를 넘는 용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데 민주당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힘도 될 것이고 또 뭐 트럼프를 만나셨을 때에도 1000만 서명의 명단을 가지고 만났을 경우에는 강한 그 핵무기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그 엄청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목사님께서 정치도 하시고 나라도 구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 나서서 그것도 신속하게 하셔야 되겠죠. 적극 나서서 그 1000만 서명, 1000만 저항을 신속하게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좀 더 보폭을 넓혀서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욱 교수. 예. 어제 그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정강 정책 연설에서 계엄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에서 보면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낮았다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논설도 결국 이 계엄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이재명 독주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호소했던 것은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지금 반국가 세력이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해서 그 호소가 통해서 1월 달,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당은 뭐 했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싸울 때. 그리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그 낮은 원인이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설하고 지지하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이 국민의힘이 지금 저공비행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분석이 틀렸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틀렸고 따라서 결과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좀 망합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대통령 선거는 이들의 저 패배주의적 관점에 다시 불을 질러서 승리의 관점으로 되돌려오게 하려는 애국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목사가 왜 대통령으로 나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아직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첫 번째 뭐냐,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답니다.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세금 안 내요, 교회가. 근데 연금 타기 위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정교 분리 원칙은 세금을 낼 수 없다. 그 다음에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한국도 성직자 임명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세상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토마스 제퍼슨 법입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이것을 비틀어 버렸어요. 뭐냐?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왜?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것을 콘크리트 이 벽에다가 예배당을 가둬 놓으려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 우리나라의 목사들 중에는 일본식의 머리가 박혀가지고 교회가 정치하거나 정치 발언을 하면 무슨 지옥 가는 줄 알고 공부 좀 하란 말이야. 이 목사들아, 정신 좀 나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걸 20년 전부터 계속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난리야. 아직도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는 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출마할 수 없다. 이건 내가 어제 여의도에 그 기자회견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다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국은 해답은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저항권만이 1000만 명이 됐죠. 국민 저항권은 나 혼자 행사할 수 없어요.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여서, 그래서 딱 집행을 해버리면
헌법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헌법도 개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저는 예견한 건데 대한민국은요 이미 무너졌고 개판이 돼가지고 4.19, 5.16으로 가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4.19, 5.16으로 가지 아니하면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4.19, 4.19는 특별히 160명 학생들이 피를 흘렸단 말이야.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무폭력, 무저항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0만 명 조직을 계속 강조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만 조직에 올인해 주셔서 1,000만 조직을 하면 국민 저항권에 국민 헌법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저항이 완성되면요 6.3 선거도 스탑시킬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건 말 안 들을 수가 없죠. 6.3 선거요. 6.3 선거 저거는 내가 볼 때 개판입니다. 반드시 북한의 해킹 부대가 또 참여하고 교모한 방법으로 중국의 해킹 부대가 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이 해답이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다시 드리면은 내일 광화문 집회 1시에 다시 하니까 뭐 부산, 울산, 포항, 경남, 또 순천, 목포, 또 전라북도, 그 다음에 또 광주 전체를 비상 걸어서 내일 국민저항권 대회에 이제 토요 집회 이름이 국민저항권 대회입니다. 국민저항권 대회에 이 광고 보고 계시죠? 여기에 총력 집결해 주셔서 국민저항권은 한 개인이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아이 난 윤석열 좋아해 나는 우파야 헛방이에요. 광장으로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고 내가 계속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1,000만 명 모이면요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국회는 해산돼 버려요. 6.3 선거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정돈을 해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개헌을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내일 광화문으로 1시까지 총동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오늘 또 저녁에 조나단 목사님 방송에서도 강조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내가 25개 이제 공약을 발표했고 이게 기둥입니다. 이건 기둥.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있는 가지에 대해서는 120개를 계속 연속하여 발표를 할 건데 이미 60개 가까이는 내가 이미 벌써 다 짜놨습니다. 짜놨고 계속하여 이제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딱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호 교수님.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제 주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만 읽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뺐다면 헌재는 즉시 이것은 재판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했어야 합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혐의 외에는 형사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범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070-4505-6869 번호로 꼭 전화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1시 국민저항대회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드림.